왜 내 학원은 왜 맨날 몇십 명, 뭐 몇 명에서 그칠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학원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땡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학기 신입생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학원의 현 상황을 잘 진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강의 들으면은 뭐라 그래요? 학원이 안 되면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어보면은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에 대한 상품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차별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막해지죠. 도대체 무슨 차별에 대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래서 또 차별에 대한 상품을 만들었다 쳐도요,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학원의 차별에 대한 상품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원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일단은 자신이 메인으로 하는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나 아파트의 근처에 학원이 있다면은 그 아파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초등학교에 더 가까이 인접해 있다면은,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반경 보통 300m 이내에 인접해 있고요. 그 초등학교에서 바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걸어서 3분에서 5분 안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말하는 거고, 큰 4차선 이상의 그 대로를 건너지 않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4차선을 안 걷어도 그 주변에 학원이 있으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굳이 그 4차선을 건너가면서까지 학원을 다니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학교를, 이것을 우리가 메인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학교 학생 수에서 혹시 뭐 기분이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에 사는 학생들은요, 그 학생 수에서 2분의 1로 감등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학생이 1000명인데 그 중에 임대주택 학생이 300명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학생이 300명이다 하면은 그 300명을 반으로 접어서 150명으로 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임대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 아파트 단지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제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그 학생들만큼은 보정을 해주셔서 계산하는 게 좋다. 우선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이 메인으로 하는 학교를 하나 정하시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제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입니다. 자기가 메인으로 하는 학교에서 초등학생 숫자로 놓고 봤을 경우에 총 학생 수의 3% 미만인 학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3% 미만이라고 하면은 700명짜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 20명 미만, 1000명짜리 학원 같은 경우는 30명 미만, 그리고 500명이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5, 35 하면은 한 15명 미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50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는 학원이 그리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원을 그리 추천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볼 때 학원을 하시려면은 50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등학생 기준으로 학원의 학생이 3% 미만일 경우, 저번 시간에 학원 경영 진단 판단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3% 미만일 경우에는 학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안 되는 학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차별화 상품을 만든다, 마케팅을 한다, 이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왜 학생들이 거기는 안 되는지를 먼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그 원인들을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파악된 것 중에 하나가, 3% 미만의 학원들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별로 평판이 안 좋다, 그런 학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평판이 안 좋은지 그거부터 또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판이 안 좋은 개념에는요, 이 중등부 전문 학원도 있어요. 중등부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중등부에다가 올인을 하다 보니까
초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 내 아이를 거기 보내기에는 이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좋지 않은 평판 중에 하나겠죠. 1학년부터 4학년은 잘 안 들어오지만은 5, 6학년은 잘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평판이고요. 일반적인 평판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면은 첫 번째가 퇴원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판 조사의 첫 번째가 퇴원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퇴원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가 단순 퇴원이 있겠죠. 이사를 하는 경우나 또 아이가 뭐 오랫동안 어디로 나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플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단순 퇴원은 말고 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애들 출결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애들에 대한 학습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것이 불만이 돼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하는 시험은 없지만은 수행평가라는 시험도 은근히 어머님들한테는 그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그 불만 때문에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학생과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과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 형이 밑에 동생을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학생과의 문제 때문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등부에서는 가장 많은 퇴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사와 학생과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막말 때문에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막말을 안 하더라도 강사와 학생 간에 서로 그 정서적 교감이 없는 경우에도 퇴원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리딩 중심의 학원이야. 근데 학부모는 와서 뭐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등록을 했는데 자꾸 학부모가 보니까 회화 중심을 원하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에 불만점을 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학부모의 니즈와 학원과 맞지 않아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퇴원생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먼저 학생들에게 파닉스를 먼저 가르치죠. 파닉스를 가르친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라고 회화보다도 기초 리딩을 더 가르치는, 파닉스를 가르친 다음에 기초 리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닉스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되고 기초 리딩이 또 한 3, 4개월 되는데 거기 합쳐서 뭐 많게는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겠죠. 근데 이 7개월, 8개월 사이에 어머님은 뭘 원했냐면은 해외여행 가서 아이가 얘기를 좀 회화를 좀 했으면 원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잘 생각해 보시오. 파닉스에서 기초 리딩 하는데 What's your name 이라든지 뭐 How much is it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가서 그런 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그 아버님의 강요에 의해서 퇴원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역의 학부모의 요구가 그렇게 회화 쪽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학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파닉스를 끝내고 바로 어떤 그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기초 리딩도 하지만은 저희가 거기에 필수 회화 목록도 집어넣어서 그런 학부모의 니즈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시스템을 또 바꾸어 놨습니다. 이처럼 원장님의 3% 미만의 학원에는 학원 평판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 학원의 평판이 어떻게 해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의 1순위가 바로 퇴원생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원생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 재원생에 대한 조사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의 퇴원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고, 또 진짜로 우리 학원에 대한 평판을 평가받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돌리든 아니면 원장님께서 개별 면담을 하든 재원생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 대한 평판을 조사 꼭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학원 만족도, 학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강사, 가르치는 강사나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또는 뭐 원어민이 있으면 원어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그 다음에 원장인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만족하느냐. 뭐 이거는 본인이 직접 체크하기 힘들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시간에 대해서도, 학습 시간에 대해서도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평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평가 후에 주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 만족에 대한 목록을 적으셔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원장님이 발견하지 못한 의외의 부분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재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제 주로 이제 설문 조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설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항목은 거의 비슷해요. 학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만족도, 강사, 원장, 거기에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원비가 들어가고, 학습 시간,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그 거리,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인프라요.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민감하게 또 작용하거든요. 또한 학습 방법, 이런 목록들을 10개면 10가지, 15가지면 10가지 적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설문을 하시고, 설문에 참여해서 답장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들께는 예를 들어서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드린다고 하면 답장이 좀 오거든요. 퇴원생과 재원생, 그 다음에 재원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학원에 대한 평판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미만의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특화된 상품을 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평판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쉽게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또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주변 상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상가라고 하면은 입점에 있는 학원들 중에 좀 친한 원장님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세탁소, 카페, 미용실 등등에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는,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잘 되는 학원과 또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 학원은 아이들 학생 수도 막 10%도 넘어갔고, 거기는 막 100명, 200명, 300명씩 다니는데 왜 내 학원은 왜 초등학생이 이렇게 뭐 맨날 몇십 명, 뭐 몇 명에서 그칠까 생각할 때 그거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되는 학원에 블로그로 들어가서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어떠한 상품을 차별화하는지 봐야 되고, 원비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 봐야 되고, 수업 시간,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시다 보면은 우리 학원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많이 알게 되시겠죠. 또 하나가, 여섯 번째가 마음 카페에 올라오는 글. 마음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학생 수가 3% 미만의 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학원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내 학원이 추천을 당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가 않겠죠. 오히려 그 학원, 무슨 학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게 안 적히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 추천되는 학원들 있잖아요. 추천되는 학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는지 관심 있게 좀 보고, 그 학원과 내 학원이 또 뭐가 다른지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원장님께서 메인으로 하는 학교의 학생들 숫자로 계산을 해서 원장님네 초등 경우에 3% 미만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이 학생을 받기 이전에 원장님네 학원에 어떠한 평판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조사의 첫 번째 방법은 퇴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재원생, 세 번째는 재원생의 학부모, 네 번째는 주변 상가의 입점주, 다섯 번째는 잘 되는 학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맘카페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 학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요, 거의 제가 볼 때 답이 나옵니다. 거의 답이 나오고요. 그 답이 나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과를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그 신학기 때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5%에서 3% 정도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더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